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적극적인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또 금융감독원 등 우리나라 4대 경제 금융당국 수장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의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저희가 사실은 한일과 관련된 갈등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오늘 근데 워낙에 최근에 이 주가도 급락하고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 얘기를 꼭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소개를 해드린 대로 오늘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이 대책을 좀 논의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 공매도 규제 강화 등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겠다. 일단 공매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대책들이 나왔을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가가 계속 크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경제를 실제로 꾸려가는 현장의 경제사령관들, 이른바 이 경제부총리 홍남기 장관, 그다음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또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장 이런 분들이 만나서 거시경제 긴급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 우선 말씀하신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를 없애거나 또는 공매도를 당분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오늘 나온 대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자, 공매도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 초보자들은 대부분 주가가 올라갈 때만 주식을 삽니다. 올라갈 때만 산다. 주가가 올라갈 때만. 그런데 요즘 같이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벌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가 있어요. 떨어질 때 돈을 법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도 돈을 벌고 올라갈 때도 돈을 버는 것이 이게 주식 투자 전문가들인데요. 요즘 같은 때 주식가가 떨어질 때 돈 버는 그 기술이 바로 그 핵심이 공매도에 있어요. 주식이 떨어져도 나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제도 중에 하나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1600년대 동인도 회사 때부터 있는 거니까 400년 이상 역사에 보통 흔히 주식을 좀 하느냐 못하느냐 이 사람들 가늠할 때 공매도를 할 줄 압니까? 이러면 주식을 좀 하는구나. 공매도를 모르면 아주 초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매도 자체가 나쁜 시스템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규제하거나 없애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마치 좀 나쁘다는 인식을 주게끔 만드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자, 공매도라는 게 없는 것을 파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인데 한 예입니다. 그럼 이게 사흘 후, 나흘 후에 5만 원이 4만 원이 될 것으로 확실하게 믿는다고 그러면 주식은 거래할 때 사흘 후에 이 실제 주식을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물건처럼 일반 그 금융상품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현찰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남의 거를 샀다 팔다 사흘 정도 시차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오늘 이 5만 원이라는 시세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후에 내가 주식을 메꿔 줄게. 근데 사흘 후에 이게 주식이 4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4만 원이면 사흘 후에 내가 주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흘 후에 4만 원짜리 주식을 사서 오늘 판 5만 원짜리 주식을 메꿔 주면 오늘 5만 원 받았는데 사흘 후면 4만 원만 주고도 주식을 사서 똑같은 양을 메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만큼 만 원이 시세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공매도 차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핏 보면 굉장히 나쁜 제도 같지만은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공매도가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그 몇몇 사람들이 작전을 짜서 실제로 회사 가치가 좋지도 않은데 주가를 엄청나게 뛰어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매도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올릴 때 공매도 물량이 나오면 시장에서 조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주가가 마구 떨어질 때는 어느 종목이나 공매도를 걸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또 그렇네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공매도 자체가 주가를 더 떨어뜨리는 이런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쏠릴 수 있는 거죠?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IMF 금융위기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예.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도 공매도 예. 정지시켰고 또 1997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공매도를 정지시켰어요. 예. 최근에 주가 하락의 상당 부분을 보면 공매도 세력이 많이 준동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 우리나라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아도 되는데 예. 너도 나도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예. 안 떨어질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진다. 이런 당국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매도 장난을 하면 예. 공매도를 규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또 자칫 잘못 건드리면 예. 공매도도 없는 나라는 금융시장에 자율성이 없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일시에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될 예. 파트라고 생각이 돼요. 예, 어쨌든 주가가 많이 너무 급락한 상황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좀 주고자 이 공매도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예. 네.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지 예. 공매도 자체가 한국 경제를 망쳤다든지 예. 또는 주식시장의 암적 요인이 된다. 항상 암적 요인은 아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 공매도가 좀 안 좋은 측면이 있다. 예. 네. 이렇게 당국이 인식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공매도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셨던 분들이 오늘 교수님이 설명을 듣고 좀 이해가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예. 또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필요하다면 이 네.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걸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 이게 혹시 뭐 이번 달 내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지금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자, 내 예금 금리가 내려가는구나 또는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좀 잘못된 인식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금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나라 실제 우리 금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예. 나중에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1.50이지 않습니까? 맞추기 네. 위해서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여야 되는데 예.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와 동시에 시중의 통화량을 왕창 늘리겠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갑자기 자금난이 올 수가 있죠.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죠. 그럼 한국은행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대폭 늘리면 예. 그 주식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네. 또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그것이 통화량, 수요량을 늘려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뉴질랜드 예. 또는 뭐 인디아 같은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 금리를 떨어뜨렸죠. 예. 그것은 통화량을 늘린다는 겁니다. 돈을 막 찍어낸다는 말씀이시죠? 네. 통화량을 늘리면 예. 일단 꺼져가는 이 주가 하락폭을 예.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부작용이 있으니까 함부로 뭐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오늘 거시경제정책위에서 한국은행이 예. 또 한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동안에 굉장히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지 않았습니까? 이주열 총재가. 예. 당장에 금리 인하한다고 확실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여차하면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금리는 기준금리가 1.50이에요. 일본은 마이너스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비하면 아직도 우리가 금리 인하할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거시경제회의에서 나왔던 긴급 거시경제회의에서 나왔던 공매도 규제 강화 얘기하고요. 금리 인하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이 자리가 마련되게 된 어떤 그 계기도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 예. 더 나아가서는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사태가 더 크게 확전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상황인데 중국이 환율 안정용 채권 발행 계획을 밝혔는데 이거 좀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표현하면 홍콩에서 3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의 채권을 발행한다. 여기에는 어떤 함의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사실 어제 오후부터 바로 저 중국의 저 조치, 중국이 시장 안정용, 환율 안정용 중앙은행 증권을 발행하겠다는 얘기가 예. 지금 세계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어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밤 사이에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것도 저 때문이고 예. 우리 증시도 지금 많이 지금 회복을 했어요. 예. 예, 낙폭이 줄었다는 거죠. 네네. 그게 중국이 지금 환율 안정용 증권을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자, 중국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 자기 나라대로 정권을 발행해서 자기 나라 중국 돈을 흡수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예. 자, 시장의 가격은 모든 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 지금 중국 위안화 환율도 하나의 가격인데 예. 시장에서 홍콩 시장을 이제 일단 타겟으로 한 겁니다. 홍콩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를
정권을 발행해서 흡수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시중에 중국 돈이 많아지겠죠? 줄어들죠. 아, 줄어들겠죠. 네. 네, 중국 돈을 끌어와 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예. 중국 위안화 가치는 올라간단 말이죠. 절상된단 예, 말씀이시죠. 중국 원화가 결국은 위안화가 예. 절상돼서 예. 현재 지금 1대7을 돌파해서 예. 파워치가 돼서 예. 세계 경제가 좀 흔들렸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다시 1대 6.98로 끌어올릴 수 있는 예. 인위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거예요. 예. 이 시그널은 예. 자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정을 하면 예. 중국이 반발할 것이다. 예. 중국이 반발해서 보복 카드를 내놓을 것이다. 예. 이런 우려가 많았거든요. 네.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카드의 하나로서는 예. 이를테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다 팔아 던진다든지 예. 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세계가 전면전으로 되고 세계 경제가 공황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러나 중국의 선택은 예. 미국과의 확전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좀 어떤 일부 전문가들 보기에는 예.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시진핑이 예. 고개를 숙였다. 아. 트럼프 대통령의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예, 예. 이 상황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 오히려 미국과 협조해서 환율 안정을 해나가겠다는 중대한 지금 시그널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예. 네. 그 조처가 그나마 지금 예. 폭락 사태를 진정시킨 핵심적인 조처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고. 교수님께서 아까 뉴욕 증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국 증시와 우리 증시는 어땠나요? 예, 우리 정시도 최근에 그 환율 조작국 지정을 둘러싸고 떨어졌던 그 폭락세가 일단 멈췄다고 봅니다. 자, 지금 그 코스닥 같은 데는 7% 연일 폭락하다가 오늘 2% 상승을 했어요. 예. 네. 그다음에 코스피도 이제 하락은 했습니다만은 하락폭이 매우 줄었죠. 네. 네. 그다음에 홍콩 증시, 중국 증시, 일본 증시도 일제히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예. 특히 주목할 것은 환율인데요. 네. 우리나라 환율이 며칠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환율이 예. 올랐다는 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네. 이 환율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합세로 1210원대에서 안정이 됐어요. 예. 네. 물론 일주일 전 상황에 비하면은 환율, 주가, 채권 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미국발 환율 조작국 쇼크에서 야기된 예. 금융시장의 이 플러밍 현상, 예. 대요동 현상이 예. 일단은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 양상이다. 예.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하고 중국이 그 싸우는 거는 이제 좀 조만간 잠잠하다는 전망이 있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한치 앞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예. 적어도 중국이 미국하고 확전하지 않겠다. 예. 네. 그렇고 지금 자, 환율 조작국 문제도요. 환율 조작국 시스템이 1988년부터 나왔는데 예.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게 벌써 7번째예요. 그동안 역사상 6번이나 있었습니다. 네. 그때마다 세계 경제가 망한다고 했지만 세계 경제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주 건실하게 운영해 왔고요. 네. 그런 면에서도 이번 사건 자체가 꼭 두 나라가 폭망의 길로 가기를 선택했다라고 예.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예. 또 실제로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 절하시켜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흔적도 많이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조율을 해 나갈 수가 있다. 네. 근데 문제는 내일입니다. 내일 왜 문제입니까? 내일 운명의 순간이 지금 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예. 운명의 순간이 매번 있습니까? 예, 이 고비가 산 예. 넘어 산이라는 얘기가 네, 있는데 네, 네, 네. 자 지금 그동안에 1달러 7엔슨이 깨졌다, 7원슨이 깨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환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민은행이 중국 런민인항이 직접 조정하는 정부 조정 환율이 있는데 예. 그동안에 깨졌다는 것은 홍콩에서의 역외 옵쇼아 자기들끼리 노는 시장에서 깨졌다는 얘기지 중앙은행의 공식 환율은 1달러당 7이 깨지지 않았었어요. 예. 오늘 환율을 보니까 1.699996이 됐어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중국 인민은행이 만드는 공시하고 있는 그 공시 환율은 예.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그것에다가 정부의 정책 변수를 좀 넣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중국 인민은행은 견뎌왔습니다. 예. 이런 1달러가 7선에서 깨지는 예. 이 파우치 현상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예. 최근에 그 며칠 전에 그 홍콩 금융시장에서의 시중 은행들의 상황 때문에 내일 이게 깨질 수도 있어요. 예. 네.
1.69999 갔으니까 예. 조금만 조치하면 깨질 수도 있거든요. 예. 만약에 깨진다면 이것이 시장의 심리적으로 예. 드디어 중국 인민은행이 공정 환율인 정부 고시 환율도 1달러 7을 깼구나. 예.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으면 시장이 이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이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예. 진짜 역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예. 1달러 7을 깨지 않을 수도 있다. 예. 뭐 그것은 결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판단이 있고 예. 인민은행의 판단이겠지만 그런 변수가 하나 있다. 예. 이것도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변수까지 마지막 거는 박사님 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 되면 좀 더 얘기를 예. 해보고요. 인민은행 얘기는 그러니까 7자가 깨지면 그게 굉장히 시장에 심리적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다. 그거 정도만 이해를 하고 저희가 시간이 또 되면 예. 내일 만약에 운명의 날이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호의 경제알기 김대호 박사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